안녕하세요. 코칭맘 TV의 코칭맘 조아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오늘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가 동료 연구원들과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회피 학습을 통해서 공포의 조건 형성을 이제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현상입니다.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주었어요. 모든 개들에게는 목줄이 묶여 있는 똑같은 상황을 주었고요. 자, 1집단의 개에게는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바닥에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요. 2집단에는 코를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멈춰지지 않도록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3집단은 1과 2집단의 비교 집단으로서 바닥에 어떠한 전기 충격도 주지 않았어요. 자, 24시간 이후에 이들의 세 집단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목줄을 똑같이 제거한 상태로 환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은 세 집단 모두 다 주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세 집단 모두 그 룸 안에는요, 그 띰틀,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띰틀이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띰틀을 넘으면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1집단과 3집단은요, 전기 충격이 오는 순간 중앙에 있는 담을 넘어서 전기 충격이 없는 상황으로 피했지만요. 2집단은 전기 충격이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주어지자마자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2집단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 이제 그게 학습이 된 거죠. 그걸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리그만은 혐오 자국으로 회피 불가능한 전기 충격을 경험한 개들을 회피 가능한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회피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학습에서 이제 사실 학습된 무기력한 아이들을 요즘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 수 있었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면 사실 사소한 거지만 가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는요.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걱정할 정도가 아닌 게 아이와 대화를 나눠 보면 정말 이 아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휘력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난이도라든지 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걸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똑똑한 아이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고민인가? 부모님 얘기로는 숙제를 그 연산 문제 한 장을 이제 숙제를 낸대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30분씩 40분씩 붙잡고 있대라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 사실 감은 왔지만 또 섣불리 부모님한테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코치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하루, 이틀, 3일 계속 대화도 나눠 보고 이것저것 학습 코칭을 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아이는 그 한 장짜리 문제를요. 무려 4분 내지 5분 안에 풀 수 있는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도 이제 그거를 어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스탑워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자." 그리고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네가 얼마 만에 푸는지를 알게 되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인정을 해 주면서 제가 "그런데 너 왜 여태까지 30-40분 안에 그러니까 4분 안에 풀지 않고 30-40분 걸렸던 거야?" 라고 이제 이 아이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이 문제를 빨리 풀게 되면 엄마 아빠가 더 많은 과제를 자기한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는 시간을 소위 때웠다라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일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적당하게 일을 하는 동료들을 본 적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키워나가는 행위들을 부모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떠한 과제를 해냈을 때는요. 그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해 주고 또 자유 시간도 허락을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양이 작다, 과제 양이 작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이와 그걸 조율할 때 협상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협상이 끝났다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를 신뢰하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작은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작은 성취 경험은 아이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만족감은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선행 때문에 막 난이도가 너무 있는 문제들만 이 아이에게 주게 된다면 물론 아이가 해낼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쪼끔 아이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하고 그 안에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해냈을 때 그때 아이에게 또 효능감을 높여 줌으로써 우리가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 할 수 있네. 해 보니까 되네.'라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